일단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소 고무된 듯하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날인 이번 주 토요일 16일에도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신 그대로 대입 논술 시험 날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까지 이어서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저 강물들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삶을 우리 손으로 개척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겁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이번 주에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협박 무력 시위가 또 열린다고 하네요. 대입 논술 시험 하루 전입니다.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번 주는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마음, 뒷바라지해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최선을 다해온 선생님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더 생각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에도 세 번째 집회를 예정한 민주당인데요. 이날이 대입 논술고사 당일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거 학부모 수험생에게 할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날 그 장애 집회를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시겠지만 수시 논술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또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근처 모든 교통이 혼잡한 건 뭐 다들 겪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만약에 이번에 장애 집회를 또 한다고 한다면 당장 이 신촌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리고 이 종로 근처에 성균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이나 남대문이나 시청 앞에서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교통통제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 교통통제 여파가 결국 신촌과 종로 일대는 뭐 꽉 차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제 제3차 장애 집회에 대해서 민심과 여론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이 수시 시험 논술고사를 보러 가는 학부형과 수험생들에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저 장애 집회라는 것이 얼마나 큰 폐를 끼치겠느냐. 예. 이런 여론전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지난 토요일 또 지지난주 토요일 민주당에서 계속 장애 집회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참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또 그 다음 날에 있을 지금 장애 집회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장애 집회의 내용이 뭐 국정농단, 뭐 특검 촉구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메시지가 아무리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메신저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 그 판결 선고가 있는 날 전후로 해서 170석 이상 있는 거대 야당이 장애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숱한 집회를 하느냐. 다음 날까지도 이 말씀하시는 이런 걸 거예요?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저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높지 않다. 이 민심을 좀 민주당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강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신저 말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 메신저 말고요. 메시지로도 한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잘 못하니까 뭐 퇴진이든 뭐든 탄핵이든 이런 건데 이 명분이 민폐까지 끼치면서 할 거냐 마냐 뭐 이런 거를 한동훈 대표가 공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기 일부 서울 도심에서 장애 집회를 이제 하다 보면 교통이 좀 통제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시민들께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장애 집회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느끼는 국민들의 이 짜증, 이 분노 지수도 상당히 높다.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해소를 좀 시켜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입니다. 이 지금 그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체 어떤 특검에 대한 요구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건 뭐 돌려 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인 것이죠. 지금 그 여론전을 양측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예. 저희는 뭐 우리 민주당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도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더해서 한술 더해서 지금 이 과도하게 나름의 공포 마케팅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장애 집회는 알겠습니다. 사실 예. 저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이라는 또는 그 논술이라는 이런 대입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 좀 과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대입 논술 시험은 수험생에게 뭐 몇 군데 이제 교차 지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일 테고 실제로 뭐 아침부터 저희 집회 준비하면 더 바쁘잖아요. 주변 교통 통제 일지 감시하고. 그러면 뭐 이런 공교롭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으려면 선고 1심 선고 다음 날 말고 조금 더 밀어서 해도 충분히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처음 16일 날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벌써 예. 이미 2주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언제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그래 그 지금 재판과 관계없는 그 시점에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건 언제 얘기를 하든지 국민의힘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켜서 늘 그것으로 방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듭니다. 일단 민주당이 자체 집계한 걸로도 첫 번째 장애 집회 인원보다 두 번째가 줄긴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추구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의 사진은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거리 응원전 했을 때 서울시청에 20만 명 추산으로 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 2일 날 민주당이 자체 3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 집회의 사진입니다. 과연 이게 20만 명, 30만 명이 과연 위에 있는 20만 명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면 사기 아닙니까? 갑자기 이 사진 보니까 저도 22년 전에 여기쯤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그 논리는 아니고 결국은 이게 2002년에 시청역 20만 명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30만 명으로 추산하냐, 김기웅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제 집회 인원이 많아서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면 근거를 대라는 게 국민의힘 얘기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소위 말해서 과장을 해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30만, 20만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비해 사진이 모든 것들을 증명한다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왜 민주당이 어떤 근거도 없이 30만, 20만을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 이재명 대표는 두 글자를 차마 말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를 탄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방탄을 위한 탄핵이고 그 앞에 또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을 위한 방탄, 탄핵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꼼수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탄핵을 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헌법의 헌재 재판소의 허들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어떤 민심, 사람들의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집회보다 두 번째 집회 사람 수가 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어떤 인원을 계산하는 어떤 수법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있는데 페르미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3.3제곱미터당 앉아 있을 때는 5명, 6명이고 서 있을 때는 9명에서 10명이거든요. 주최 측에서 이런 어떤 인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 경찰 수산에 대해서 한 4-5배, 좀 이 정도로 하지 몇십 배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저 2000년 월드컵 이 사진까지 오늘 소환하면서 도대체 이 숫자가 맞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사실 좀 더 짚어보면 본질은 이거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서 경찰이 105명 부상당했다라고 밝혔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됩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요. 경찰의 강경 진압이다 아니다 성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공안정국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집시법상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을 3번이나 했습니다.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이 되었고 다른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 경찰청장 얘기는 민노총 얘기는 경찰이 폭력을 유발해서 시민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4명에 대해서 구속이 될지 안 될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민주노총의 시위가 뭐 이렇게 어쨌든 민심을 좀 반영하기 위한 그런 시위를 한 것인데 준법 시위를 해야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경찰 역시도 공권력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땐 최대한 좀 자제되는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전날 갔었습니다만 오히려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외곽에서 내부 시위하고 있는 곳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오히려 막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거의 완전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뭐 이 경찰에서 뭔가 기획된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들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충돌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런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너무나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런 걸 겁니다. 이제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양측 모두. 집회에 자유가 있으니까 건전한 목소리를 낸다면. 근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그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어제인가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0년대 백골단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노총 집회와는 일단 민주당이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경찰은 나름대로 체증을 다 자료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요즘 같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서 구속영장을 4명이나 청구했다면 증거나 뭐 자료 없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저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87년 민주화 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인권이 신장돼 있고 권리가 신장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누가 경찰이 정당하고 자유로운 집회 시위에 대해서 막고 그걸 과잉진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장된 권리와 또 그 인권 속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는 과도한 권리에 대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법 질서를 깨뜨리는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집회 시위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됩니다만 그 집회 시위가 보장된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단호하게 법적 처벌을 가하게 돼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우리 2024년 대한민국의 시위 문화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광화문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수십만 명이 모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차로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밟으면요. 예. 경찰들이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야기하는 민노총의 저 불법적인 폭력 사태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한 진상이 뭐 드러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집회 시위의 권리를 뛰어넘는 과도한 저런 불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중으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제지한 거라는 게 경찰청장의 얘기인데 일단 3번째 장애 집회까지 민주당은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다음 날 이렇게 집회뿐 아니고요. 어제 민주당 소속의 기초광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탄원 기자회견도 하고 아예 이제 100만 무죄 탄원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죄 촉구 탄원서를 이제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100만 명이 넘어서 한 105만 명 정도가 지금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탄원서라는 게 그 종류를 좀 나눠보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가 있고 예. 사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건하고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그 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죠. 지지자들이 써주는 거는 인적 관계는 없잖아요. 사건 예. 관계자도 아니고 정말 100만 명이 진짜 100몇 명인지 겹치는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라서 이거를 뭐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대상 자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 이제 뭐 겹치는 숫자가 있다, 100만 명의 허수가 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써주는 탄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제 변호사의 얘기 중에, 구자랑 변호사의 얘기 중에 어쨌든 판사가 어떤 판단할지 좀 기다려보는 측면이 있어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 너무 100만 탄원 운동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게 너무 구호에 그치지 않은지 뭐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원에 동의했느냐 이 부분은 재판부가 고려 사안은 아닐 겁니다. 다만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 예.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의 영역에 대해서 이걸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 이런 측면으로 유죄를 판결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한 100만 명쯤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판부의 뭐 압박으로 작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정도가 굉장히 큰 유죄형을 받아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어떤 이 피선고권까지 제한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한 번쯤은 좀 고려해 주십사. 이런 측면이지. 예. 이런 것이 뭐 더 이상 어떤 이재명 대표가 무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재판부가 반드시 수용해 달라 이런 식의 압박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